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 우익들의 최악의 선택이었고 결국 일본 기업에게 손해만 입혔다. 2년 전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시행할 당시 일본 정부 관료직에 있던 사람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지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악의적인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한국은 전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에게 의존이 높았던 분야에서 국산화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 공급의 다양화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고위직 관료들의 폭로글까지 이어지면서 일본인들의 속을 뒤집고 있다 합니다. 지난 4일 일본의 대표 언론사인 아사히 신문에서는 테치아 논설위원회 사설을 실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모든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설은 실제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를 결정했을 당시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들의 폭로까지 담으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는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 역사 문제와 무역 문제는 완전히 따로 봐야 했지만 일본 정부는 보복성으로 수출 규제라는 생트집을 부렸고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버렸다. 당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는 신중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무시해버렸다고 한다. 실무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관련된 일본 기업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우려였는데 실제로 일본 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고 일부 기업들은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처럼 일본 기업들은 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반대로 한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국산화도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손해는 거의 입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우익들의 최악의 선택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해당 사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진 후 한국은 자체적으로 소재의 국산화에 집중하느라 일본의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신경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성장하기만 하면 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베 정권의 역사 문제로 인한 감정적인 보복 조치로 인해 결국 모든 피해는 기업들이 받게 됐지만 일본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치인들 역시 결국 한국에 대한 규제는 일본 기업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아베 총리가 이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었던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전염병과 올림픽 개최 등 첩첩산중으로 수많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의 감정적인 보복으로 민간 기업들마저 힘들어지다 보니 이제 일본인들은 일본의 경제를 살리려면 한국과의 전쟁이 아닌 평화 분위기로 가야 한다며 과거와는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의 경제는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살고 싶다면 한국에게 사과하고 무너진 기업들을 다시 일으키자라는 반응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한국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수출 규제를 찬성하는 일본인들도 많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일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폭로 뉴스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사히 신문을 비난하고 있지만 난 이번만큼은 바른 말을 했다고 본다. 이건 한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감정적인 조치로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고 스가 정권은 독단적인 올림픽 개최로 나라의 안전을 망치고 있다. 잘못된 정치인 한 명이 나라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해. 내가 지금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결국 두 총리의 잘못된 선택의 피해는 오로지 일본 국민들이 모두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중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일본에게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저 무시하고 배제하면 되는 약소국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지만 일본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측의 옹호적인 기사를 쓰는 아사히 신문을 믿을 수 없다. 아사히 신문이 요즘 적자라고 들었는데 일본인을 외면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는 삼성을 때려잡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삼성의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때려잡히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지금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에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은 절대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다.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대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다 받고 있다. 이게 어떻게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 우리 스스로 총리를 선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있는 걸로 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일본은 세습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자민당이 우리 일본을 망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알기로 한국의 기업들은 소재들의 국산화를 이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일제를 루에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의 거짓이 어디까지 가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나날이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어디까지 내몰 작정인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일본의 매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면 일본도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물론 이 기사는 조만간 사라지겠지만 언론은 용기를 내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다면 결국 우리도 한국처럼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사히 신문이 한국 편으로 돌아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아사히는 한국 편에 서서 일본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 기사는 사라지는 게 맞는 거야. 한국에서는 수출 금지를 했다는 소리만을 내뿜고 있다. 우리 일본은 금지가 아닌 규제를 한 것이고 수출에 있어 조금 더 엄격화를 두겠다는 뜻일 뿐이었어. 일반적으로 수송 문제가 없으면 수입이 가능한데 한국은 마치 일본이 자신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떤 것일 뿐이야. 일본이 총리의 잘못된 감정 컨트롤로 인해 어이없는 정책을 펼친 것은 확실하다. 아베는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은가? 올림픽에 자신의 형이 하는 골판지 사업을 끌어들인 것만 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수출 절차를 강화한 것을 규제, 금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아사히 신문의 사실인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의 완전한 잘못이었다는 일본 사설에 대한 일본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구TV였습니다.